송건이 유비에게 노숙을 보내 형주를 언제 돌려줄 것인지에 대해 따졌다. 하지만 유비와 제갈량은 형주를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중간에서 노숙만 입장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노숙은 이번에도 별 소득 없이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니 걱정이 앞섰다. 그래서 형주를 떠난 노숙은 동으로 바로 가지 않고 주유를 만나러 갔다. 노숙은 주유에게 유비가 갈 곳이 생기면 형주를 돌려주겠지만 당장 갈 곳이 없어 형주를 비워주지 못하겠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유비가 형주를 버리고 옮겨갈 만한 곳은 서천뿐인데 그곳은 같은 종친인 유장이 주인으로 있는 땅이라 차마 뺏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자기들도 곤란한 상황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일러주었다. 노숙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주유는 노숙에게 형주를 빼앗을 계책이 있다며 일러주었다. 그것은 동우가 군사를 일으켜 유비 대신 서천을 빼서 유비에게 주고 형주를 돌려받는 게 어떻겠냐고 유비에게 다시 돌아가서 말해보라는 것이었다. 노숙은 주유의 말을 곧이곧대로 알아듣고는 서천은 땅이 험하고 외져 얻기 쉽지 않다고 주유에게 걱정 섞인 말을 했다. 그러자 주유가 음침하게 웃으며 노숙의 순진함을 깨우쳐 주었다. 주유가 정말 서천을 쳐서 유비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핑계로 군사를 일으켜 정작 노리는 것은 유비를 죽이려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동호의 군대가 서천으로 가려면 형주를 지나야 한다. 서천을 친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일으키고 형주로 들어가야 의심을 사지 않을 것이었다. 주유는 노숙에게 유비에게 가서 동호의 군대가 형주로 들어가면 돈과 곡식만 좀 지원해주고 반드시 유비가 성을 나와 동호의 군사들을 위로하고 사기를 높여달라고 말하라고 했다. 그러면 그 틈을 타서 주유가 유비를 죽이고 형주를 빼앗아 버리겠다고 했다. 그럼 주유는 그동안 제갈량에게 당했던 복수를 하는 것이고 노숙은 송건의 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노숙이 모진 사람은 아니었으나 처해 있는 상황이 상황인지라 주유의 계책을 듣자 기쁜 마음부터 잃었다. 노숙은 곧바로 형주로 다시 갔다. 노숙이 되돌아왔다는 말을 듣자 제갈량은 주유의 계책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예상했다. 유비와 제갈량은 노숙의 말을 듣고 고맙다며 감사의 인사를 했다. 노숙은 주유의 계책이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속으로 기뻤다. 노숙이 주유에게로 돌아가 유비와 제갈량이 오히려 기뻐하며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더라고 전했다. 그리고 반드시 유비가 성을 나와 오군을 위로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주유는 자신의 계책이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매우 기뻐했다. 주유는 노숙을 시켜 송건에게 자신의 계책을 알리고 군사를 일으켜 호응하게 하라고 했다. 노숙을 송건에게 보낸 다음 주유는 곧 군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니 금방 오만의 대군이 되었다. 이때 주유는 전에 다친 상처가 거의 나아 몸을 움직이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 그렇게 군사를 일으킨 주유는 자신의 계략에 빠진 제갈량을 비웃으며 형주로 갔다. 그런데 형주에 도착해보니 약속과는 다르게 유비가 마중을 나오지 않았다. 주유가 형주성 아래에 이르러 봐도 성 위에도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제서야 비로소 주유도 의심이 일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성 위에서 함성이 들려왔다. 그리고 조은이 나와 주유를 비웃으며 제갈량이 이미 주유의 계책을 알고 있다고 일러주었다. 또한 유비 역시 서천을 빼앗을 생각이 없다고 말해주었다. 그 말을 듣고 주유는 오히려 자신이 제갈량의 계책에 빠진 것을 깨달았다. 그때 전령이 와서 급한 전가를 전했다. 강릉으로부터 관우, 자귀에서부터 장비, 공안에서 황충, 이릉에서 위원이 군사를 몰아오고 있다는 보고였다. 내 군대에서 몰려오는 군사들 수가 얼마가 되는지는 몰라도 모두 합치면 대군인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그리고 그들 모두 주유를 사로잡으라고 외치고 있다는 말을 전했다. 그 말을 들은 주유는 두려움보다 화부터 솟구쳤다. 가슴 속에서 불덩이 같은 것이 올라와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다. 그러다 보니 겨우 아문 상처가 다시 터졌다. 주유는 울분에 찬 소리를 지르며 말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주위에 있던 장수들이 그런 주유를 구해 배로 옮겼다. 겨우 배 위에서 정신을 차린 주유에게 딴 군사가 달려와 유비와 제갈량이 앞산 꼭대기에서 술을 마시며 즐기고 있다고 알렸다. 그 소리를 들으니 주유는 다시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주유는 홧김에 군사를 몰아 서천으로 향했다. 그런데 서천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갈량의 편지가 주유에게 전해졌다. 주유는 반갑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갈량의 편지를 뜯어보았다.
편지에는 비웃음이나 놀리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글이 들어있었다. 들어가는 길은 험하고 백성의 수와 군량이 넉넉한 서천을 급하게 서천으로 달려간다고 지친 동호의 군사들로 쉽게 정복하기 힘들 것이라는 내용이 하나였다. 그리고 적벽에서의 원한을 갚을 생각으로 호시탐탐 강남을 노리고 있는 조조가 동호의 군사들이 서천으로 들어갔을 때 쳐들어온다면 강남은 초토화되리라는 것이 또 하나의 내용이었다. 제갈량의 글을 다 읽은 주유는 긴 탄식을 내뱉더니 좌우를 불러 종이와 붓을 가져오게 했다. 주유는 이때 자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닫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은 다음을 생각해 당부의 글을 남기려고 했다. 주유는 송건에게 올리는 글을 쓰고 주위에 있는 장수들에게 송건을 부탁한다는 당부를 남기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나중에 정신을 한번 차린 주유는 하늘은 이미 주유를 낳았는데 어찌하여 또 제갈량을 낳았단 말인가 하고 하늘을 우러르며 원망 섞인 한마디 탄식을 남기고 숨을 거두어 버렸다. 그때 주유의 나이 36이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